재밌게 보셨나요? 어떻게 여러분의 판단과 일치했습니까? 그 영상이 시작될 때 그 피아노 소리가 힌트였는데 피아노. 그냥 흉내를 낸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든 거예요. 흰 건반, 검은 건반이 제대로.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밟으면 실제 음악도 연주할 수 있고 거기 지나가던 강아지가 음악을 배웠더라면 강아지는 다리가 4개니까 뭐 화음도 짚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를 서울에서 직접 봤습니다. 바로 신도림역 가면 거기 이 피아노 계단이 있어요. 또 다른 전국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시설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뭐 계단 하나 올라가면 칼로리 얼마 소모되고 하는 이런 것들. 다 그게 아마 그 폭스바겐도 그런 고민을 했는지 모르죠. 폭스바겐은 돈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피아노 계단을 만든 것 같아요. 그 옆에 에스컬레이터 그대로 켜놓은 거 보셨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재미와 호기심을 느껴서 성과가 크지 않나요? 66%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계단을 이용했답니다. 제가 영상을 보기 전에 이제 다른 자리에서 여쭤봤더니 뭐 다양한 해결책들이 많죠. 에스컬레이터를 꺼버리겠다. 에스컬레이터 앞에 사람을 세워놓고 못 가게 이용하겠다. 좀 그 민주적이지 못한 그런 방법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움직일까? 어디가 급소일까? 원하는 결과,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치 한의사가 침놀자리를 찾듯이 어떤 요소에, 어떤 그 레버리지 포인트에 우리의 자원을 집중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폭스바겐 담당자도 했겠죠. 바로 그런 게 전략적 사고의 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걸 살펴서 어디에 핵심을 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했을 때 여러 가지 다른 것들과의 연결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결과나 혹시 있을 부작용은 무엇일까 등등등을 헤아리는 거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잠시 어릴 적 추억에 빠졌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드릴 때 그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억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도 많이 있죠. 초등학교 때 보면은 반공일이라고 그러죠. 토요일 날. 오전만 수업하고 가는 날이었는데 어떤 토요일은 일찍 집에 가서 놀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무슨 골기대회 같은 걸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골기대회. 제가 그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생활은 주로 이제 서산에 이사 와서 했는데 거기는 보면은 그 당시 뭐 여러분은 기억 없으세요? 어깨띠도 두르고 피켓도 들고 이제 이렇게 시내 거리를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이제 어필하는 거죠. 어필.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뭐 질서를 지킵시다. 뭐 휴지나 이런 껌 오물 같은 걸 버리지 맙시다. 이런 것도 있고 뭐 반공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어떤 날은 그냥 더울 때도 했어요. 하면서 그냥 아이들이 얼굴 찡그리면서 마지못해 한 적도 있었는데 저희 그 어린 아이들이 왜 그런 걸 해야만 했을까요? 학교의 방침, 교장 선생님의 결정이었던 거죠. 교장 선생님은 왜 그거를 시켰을까요? 교육청에서 시킨 거죠. 교육청은요? 그 당시에 옛날이니까 문교부. 그 문교부 장관은 그런 결정을 왜 내렸을까요? 대통령이 내리신 거죠. 대통령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런 보고를 했는지도 모르죠. 우리나라를 다녀가는 외국 관광객들이 아쉬워하는 게 한국 시민들이 좀 무질서하고 이런 겁니다. 우리 인정하는 면도 있죠. 이렇게 좀 좀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지고 질서 안 지키고 이러는 거. 저도 그런 점들이 떠오릅니다. 자, 그럼 그거 흔히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성을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속적인 여러 가지 홍보, 계도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전략적인 조치가 있으면 되냐 이거죠. 근데 그러한 것 말고 막 가서 피켓 뜨고 이런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제 생각엔 그 전략적이지 못했던 그런 윗분들의 그러한 생각들이 그 토요일 날 일찍 가서 집에 놀고 싶은데 그 아이들도 못 놀고 그렇게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갑자기 떠올리게 됐습니다. 요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우리가 좀 먼저 하려고 좀 무질서한 경향들이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든가요? 국민성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더라도 무엇을 하나 그곳에 떡하니 갖다 놓으니까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바로 순번 대기표. 그런 장치, 그런 시스템 혹은 관련된 제도 이런 게 만들어지니까 설령 그러한 뭐 어떤 성품, 성질 이런 게 없어지지 않았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 일일이 계단을 이용하세요, 계단을 이용하세요 홍보 같은 거 안 해도 피아노 계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흥미를 느끼고 자발적으로 계단을 이용하듯이 이제 이러한 것들의 바람직한 결정의 배경에 바로 전략적인 사고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뭐 다 네 가지가 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요소. 뭐 다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된다 그러면 역시 전체를 보는 거죠. 전체를. 우리 선생님들은 이성을 볼 때 매력적인 이성을 보시면 눈길이 어딜 향하나요? 제가 지난번에 직접 뵙고 여쭤보니까 뭐 눈을 봅니다. 뭐 어깨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느껴지시죠? 얼마나 전체를 보느냐. 전체를 보느냐. 우리가 처음에 남녀가 썸 탈 때는 상대의 어떤 부분적인 매력을 느껴서 시작이 되죠. 그렇게 잘 사귀다가 언제 헤어지든가요? 네, 다른 모습. 그의 전체를 알게 되면 실망해서 서로 뭐 이제 이별이 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터널 비전 신드롬 말하면서 전체를 모를 때 오판할 수 있듯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을 고를 때 그야말로 전체를 보고 골랐던 정말 본받을 만한 사나이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실존 인물은 아니고요. 바로 판소리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몽룡입니다. 그 이몽룡이 성추양과 막 사랑을 나누면서 불렀던 사랑가 그거 한번 한 곡 좀 떠올려 보시죠. 거기 보면은 이몽룡이가 춘향이의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저리 가거라 건넌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봐라, 뭐 웃어봐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내 사랑이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정말 이렇게 얼마나 많이 보고 하는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전략적인 거죠. 사랑도 전략적이다. 동의하십니까? 자, 근데 이러한 사랑을 넘어서 이제 좀 더 조직 차원의 심각한 하나의 사례를 또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